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어떻게 3시간을 또 보내고 가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요, 저희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각자 교실에 들어가서 앞에 이제 저희가 핸드폰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 핸드폰 수거함에다가 본인이 가져온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들은 일체 전부 다 4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안에서는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혹시나 뭐 이제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학원 안에서 2층 데스크에서 언제든지 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핸드폰은 일단 학원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친구들이 오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먼저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책상 위에 여기 이렇게 각반 선생님들의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책상 위에다가 아이들이 그날 해온 과제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왔다는 거를 출석 체크를 저희가 인트라넷이 있어서요. 거기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께는 전부 다 저희 학원에서 아이디를 발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는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제 교실에 도착해서 수업하고 있다는 푸시 알람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과제를 내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시작 테스트 시험지를 받아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작 테스트 치는 거는 뭐 직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작 테스트를 치고요. 그 동안에 선생님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낸 숙제를 검사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재가 여러 권을 사용을 하다 보니 모든 교재를 선생님들께서 다 직접 체크를 하시면 좋지만 그러지는 않고요. 책에 풀어온 것들은 일단 저희가 따로 이제 채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시작 테스트 치는 동안에 주로 하는 거는 프리노트와 오답노트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프리노트에 풀이 과정을 써온 것이 제대로 써왔는지, 이 아이가 정말 이번 단원을 제대로 알고서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분 동안에 선생님들은 이런 숙제 검사를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 숙제 검사와 시작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돌려주고 이 숙제에서 오답이 나왔던 것을 수업 시간에 고치는 과정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해온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쭉 보다 보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구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먼저 이 고치는 작업을 아이들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판서로 전부 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개념이 뭔가 조금 약한 게 있구나 싶은 게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고 나서 이제 숙제 고치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개별적으로 고쳐서 학원에서 사용하는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서 선생님들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적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번에 숙제를 했는데 오답이 20개가 나왔고 제일 적은 친구가 오답이 10개가 나왔고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의 친구들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을 한없이 늘어져서 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끝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 시간 안에 이 친구들이 숙제 고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다 고치는 걸 못하면은 이 수업 끝나고 나서 3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학습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관리실에서 남은 것들은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가 선생님들하고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선생님께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어떤 걸 지금 좀 모르고 있구나, 또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파악하실 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고치고 있을 때 선생님들께 무조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선생님께서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써져 있는데 이 친구가 숫자를 잘못 썼다든가 또는 뭐 문제를 잘못 읽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할 거고요. 근데 도저히 몇 번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감조차 잡지 못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힌트를 주고 아이가 스스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방향으로 이 과정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 고치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뭐 매번 조금 시간은 달라지지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진도 수업은 초등과정이냐 중등과정이냐 또는 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뭐 짧게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이때는 그때그때 좀 유동성 있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실 거고요.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선생님들께서 재량껏 이렇게 반별로 다르게 이제 아이들 상황에 맞게서 쉬는 시간은 주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어머님들께서 또 많이 궁금하시는 게 과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깊은 생각이 과제가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근데 실제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과제가 많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과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재원생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과제가 아주 적어여도 딱 한 명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적당하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가 적당하지 않아지냐면요. 과제를 몰아서 할 때 적당하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오는 반이라면 수요일에서 금요일 할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학원도 있고 하니까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수금은 과제가 좀 적고 그러면 주로 개념 복습 과제 위주로 과제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서 다음 수요일까지 오는 과제는 아무래도 좀 더 과제가 많이 나가겠죠. 근데 이때 과제할 때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금요일날 수업을 딱 하고 가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려두고 책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처음 배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금요일날 끝나고 나서 실컷 놀다가 월요일날쯤 숙제하려고 딱 꺼내보면 그날 배웠던 개념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렵고 숙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어머니들께 그리고 아이들께 말씀드리는 건 항상 과제가 나가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대부분 써주실 거예요. 어떤 걸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첫 번째, 그날 했던 개념 과제, 복습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개념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습, 유형 과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고치고 갔었기 때문에 풀이 방법과 그리고 뭐 이제 답까지 다 기억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가 진짜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금 까먹을만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건요, 어머니 3시간만 이 일주일에 3시간씩 2번 6시간입니다. 그 6시간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숙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때, 이 복습까지 철저하게 될 수 있을 때 제대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챙겨서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머님들께서 또 불안하셔가지고 과제를 이렇게 막
아이가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제를 어머님들께 챙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뭐 이거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최소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어머님들과 함께 계획을 짜서 시간을 나누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를 어머님과 같이 짜고 실천하는 것까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문제 풀 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최상위에 있는 아무리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손도 못 댈 것 같아 보이는 문제라도 그냥 혼자서 최대한 고민하고 최대한 문제 요약이라도 해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아이가 진짜 실력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어머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힌트를 주시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때 얻어가야 되는 응용력은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과제 해오면은 그때 뭐 과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그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어머님께 푸시 알림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풀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과제에는 풀이 과정이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끝까지 노력해 본다가 원칙입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여도 좋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좋으니 스스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선생님들께서는 그에 맞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별표만 쳐오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또 와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제 부족인 경우에는 과제 부족 확인서라고 하는 걸 받아가게 되는데요. 이 과제 부족 확인서는 이렇게 조금 무서운 글자체로 써져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 과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경고로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이제 왜 이렇게 안 해왔니? 다시 하자 또는 남아서 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에게도 뭔가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과제 부족 확인서를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과제 부족 확인서가 가면 처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어떤 반에서 과제를 안 해온 친구가 있으면 이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과제를 오늘 안 해왔다라는 얘기를 저하고도 같이 선생님들께서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거기 과제 부족 확인서에 사인을 해서 어머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사인을 해주셔서 이 아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과제를 안 했었던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과제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받아가면 좀 무섭겠죠? 되도록이면 안 받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애들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서로가 이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용도니까요. 어머님들께서 그걸 꼭 챙겨서 봐주시고 제일 좋은 건 안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한 분기가 3개월인데 어쩌다가 친구들이 받아갈 수도 있겠죠. 한 번, 두 번. 하지만 3번이 되면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심층 상담을 합니다. 3번 과제를 안 해왔다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과제 부족 확인서를 3번을 보냈다는 건 중간중간에 몇 가지 실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 넘어가고 이 3번째 나갔다는 건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숙제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들과 심층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제 부족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인증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레벨다운 대상자가 됩니다. 요거는요, 어머니 4번 과제 부족 확인서를 받았다는 건 한 분기의 수업이 대체로 한 24번, 23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 8번 이상은 5번에서 8번 이상은 과제를 제대로 안 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제를 안 해왔다는 건 복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이 과제 부족 확인서와 상관없이 레벨다운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미 과제 성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분기에 치르는 모든 시험에서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 부족 확인서를 4회 받을 경우에는 일단 인증평가와 상관없이 다음 분기에 이제 레벨다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해서 과제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같이 제대로 이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선 이 과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저희가 굉장히 협조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